사무실의 형광등은 자정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윤아는 텅 빈 사무 공간에 홀로 남아 모니터의 푸른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아우라테크 기획이 팀의 팀장으로서 그녀는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끝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명품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자리 앞에서 멈췄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회사에서 그녀를 가장 경멸하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성공의 걸림돌이라 여기는 남자, 기획 1팀 팀장 강태민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시선으로 그녀의 지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를 훑어보았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서 팀장, 아직도 퇴근 안 했나? 역시 아이 키우는 엄마는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지. 낮에 집중 못하니 밤까지 남아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강태민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들춰내며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렸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항상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유나는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표정한 얼굴로 강태민을 마주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팀장님이야말로 아직 퇴근 전이시네요. 낮 시간에 처리했어야 할 업무를 남겨두신 모양이죠. 저는 제 일을 마무리하는 것뿐입니다. 남 걱정할 시간에 보닌 프로젝트의 심각한 오류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유나의 이런 당당한 태도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류라니 무슨 말이지? 우리 팀 프로젝트는 완벽해.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그는 유나가 지적한 오류를 이미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중이었다. 유나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던데요. 이대로 보고가 올라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런 무심한 태도는 강태민에게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저 여자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태민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자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밝혀 쓰라렸지만 그녀는 그런 감정에 휩쓸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는 5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민준이의 미소는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나는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를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낡은 소형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민준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최근 들어 아이의 몸이 부쩍 약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병원에서는 아직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잠든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준이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자 아이는 잠결에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꼼지락거렸다. 유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가만히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모욕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밤을 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어젯밤 마무리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들고 전략 기획실로 향했다. 어제 그녀가 발견한 강태민 팀 프로젝트의 오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것이다. 그녀는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것은 강태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강태민은 유나의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선수를 쳤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프로젝트 기밀을 훔쳐보고 거짓된 정보로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임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은연중에 유나가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에 불만을 품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몇몇 임원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서 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쟁팀의 프로젝트를 허락 없이 들여다본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오류를 만들어내 동료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다니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럽군요. 한 상무가 날카롭게 그녀를 질책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유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생각이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기밀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강 팀장님 팀의 소스코드는 보안 등급이 낮은 공유 서버에 어젯밤 늦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고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고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오류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술팀에서 10분만 검토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그때 회의실 가장 상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바로 아우라테크의 신화이자 냉혹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CEO 권지혁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이 유나를 향했다. 기술팀, 지금 당장 서 팀장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권지혁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사소한 팀 간의 갈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기술팀 직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강태민의 프로젝트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강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와 보고했다. CEO님, 서 팀장님의 지적이 모두 사실입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되었다면 3분기 출시 예정인 저희 주력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채 유나에게로, 그리고 경멸과 분노가 담긴 채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권지혁의 시선이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서 팀장,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막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 1팀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기획 2팀으로 이관하도록 하지. 서 팀장이 총책임자가 되어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도록 이해 있나? 그의 말은 선언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그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후 유나는 잠시 자리에 남아 감정을 추슬렀다. 거대한 파도를 간신히 넘긴 기분이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앞으로 강태민의 보복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녀의 회사 생활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권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게는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나는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희미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몰락으로 얻은 승리는 잠시뿐이었다. 서유나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는 무거운 직책을 떠안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고요히 서 있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권지혁의 마지막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발걸음은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무거웠다.
거실 소파에 민준이가 힘없이 누워 얕은 기침을 하고 있었다. 낮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유나 씨, 민준이가 오늘따라 영 기운이 없네.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말에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유나의 손은 차갑게 떨렸다. 병원에 도착해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민준이는 지쳐서 칭얼거리지도 못하고 그녀의 품에 축 늘어져 있었다. 의사는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급성 면역 저하로 인한 고열 증상. 그들은 항상 똑같은 진단을 내렸고 해열제와 영양제를 처방해 주는 것다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유나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의 아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겨우 민준이를 재운 유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의학 논문과 희귀병 관련 자료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증상과 일치하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눈앞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에서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중 한 명이었다. 이 능력을 아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나의 퀭한 눈에 한 편이 낡은 논문이 들어왔다. K유전인자 변이로 인한 소아 면역 결핍증에 관한 사례 연구. 10년도 더 된 자료였지만 논문에 묘사된 증상들은 놀라울 정도로 민준이의 상태와 유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스크롤해 내렸다. 논문은 특정 가문에서 대대로 발현되는 매우 희귀한 유전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논문의 말미 연구 지원 및 사례 제공에 대한 감사 문구에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본 연구는 아우라 그룹 창업주이신 권상일 명예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권 씨 가문의 유전 질환 데이터 제공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우라 그룹, 권 씨, 가문. 유나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가계도를 찾아냈다. 창업주 권상일 회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손자이자 현 아우라테크의 CEO 권지혁, 그의 이름이 화면 중앙에서 그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당시 그녀는 작은 벤처 회사에 다니던 신입 사원이었다. 업계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폭우 때문에 발이 묶였던 밤, 모두가 떠난 텅 빈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는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막대한 투자금을 사기당해 시리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좌절감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도 직장도 묻지 않은 채 그저 그날 밤의 절망과 위로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차갑고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다 짊어진 듯한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그 고독이 낯설지 않아 유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룻밤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희미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유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가 바로 권지혁이었다니.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민준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얼마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두었던 서류였다. 그녀의 눈이 검사지의 한 부분, 특이 마커라고 표시된 항목에 고정되었다.
KR-지칠 변이 인자 검출. 그리고 그녀는 다시 10년 전의 낡은 논문을 확인했다. 논문에서 권 씨 가문의 희귀 유전 질환을 지칭하던 바로 그 유전자 마커의 이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6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그 남자는 바로 그녀를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던 냉혹한 CEO 권지혁이었던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를 아이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하던 세상. 그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라니. 그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 강태민에게 당했던 모욕과 멸시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슬픔과 절망은 곧이어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파하고 있는 아들 민준이를 위한 분노였다. 권지혁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몰랐다 해도 그는 자신의 핏줄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단과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아이를 키우는 힘없는 여직원 서유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우라테크의 유일한 후계자의 어머니였고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관통할 비밀을 손에 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 민준이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자신과 아들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다. 이제 그녀의 손가락은 의학 논문이 아닌 아우라테크의 내부 네트워크와 강태민의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갔다.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밑의 돌부리부터 제거해야 했다. 강태민, 그리고 그를 비호하며 자신을 조롱했던 모든 세력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서유나의 길고 긴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빛이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아직은 힘겹게 들렸지만 유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엄마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서라도 널 반드시 살려낼게. 그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단단한 맹세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충격적인 진실이 서유나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슬픔은 사치였고 절망은 아들을 위한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냉철함과 명료함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상사나 하룻밤의 인연이 아니었다. 그는 풀어야 할 가장 복잡한 방정식이자 아들 민준이의 생명을 쥐고 있는 열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곧장 권지혁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증거라고는 낡은 논문 한 편과 유전자 검사 결과집뿐. 권지혁 같은 남자가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리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아들 민준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을 오를 튼튼한 사다리가 필요했다. 유나의 계획은 명확해졌다. 첫째,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다진다. 둘째,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썩은 동아줄인 강태민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권지혁의 시야 안으로 들어가 그의 신뢰를 얻고 그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아들의 미래를 건침이란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이제 여왕의 첫 번째 말을 체스판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물은 강태민의 과거 프로젝트들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으로부터 이관받은 프로젝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척하며 과거 기획 1팀이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겉으로는 유능해 보였지만 그의 일처리 방식에는 항상 오만함과 허점이 존재했다. 유나는 그의 그런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년간의 예산 집행 내역, 외부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성과 보고서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와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발견해냈다. 특정 업체와의 계약금이 시장 평균가보다 언제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보고된 성과 데이터는 실제 사용자 피드백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을 외부에 위탁했다고 보고되었지만, 해당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강태민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개인 서버에 조용히 저장했다. 모든 파일에는 암호를 걸었고 접근 기록을 지워 누구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아직 터뜨릴 시한폭탄이 아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태민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발밑을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였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는 내내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동시에 유나는 자신이 책임지게 된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강태민이 남긴 엉망진창의 계획을 모두 폐기하고 밤을 새워가며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 로드맵을 설계했다. 다음 날 아침 기획 2팀 팀원들 앞에선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조용하고 방어적인 리더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확신에 찬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 전체를 압도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강 팀장이 설계한 구조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안정성과 확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릴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팀원들은 술렁였다. 몇몇은 이미 진행된 작업이 아깝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띄우고 그것이 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반론과 질문에 대해 완벽한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했다. 그녀는 팀원 개개인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새롭게 부여했다. 강태민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일하던 팀원들은 유나의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에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다시 활기가 돌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팀의 분위기는 어느새 열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죽어가던 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다. 유나가 재설계한 계획은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최소화했다. 일주일 만에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그 성과는 이전 강태민 팀이 몇 달 동안 이뤄낸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주간 보고 시간에 유나의 성과는 임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짚었고 모든 예측과 제안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나가 제출한 주간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좀처럼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보고서에 담긴 논리적 명료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그가 이제껏 다른 직원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는 서유나라는 직원을 단순히 회사의 손실을 막은 유능한 팀장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김비서, 기획 2팀, 서유나 팀장, 입사 이후의 모든 인사 기록과 프로젝트 평가 자료를 가져오게 권지혁이 인터컴을 통해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갖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서유나라는 존재는 그의 견고한 예측 시스템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직원이라는 편견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역시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제왕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6년 전 그날 밤 이름 모를 여자와 나누었던 짧은 위로.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졌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유나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리 증거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권지혁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였다. 유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여왕의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차분히 기다릴 차례였다. 그녀의 시선은 체스판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유나가 이끄는 기획 2팀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정확한 지시와 합리적인 업무 분배 아래 팀원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활기가 넘쳤고 좌초될 뻔했던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본궤도에 올랐다. 유나는 자신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결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상처 입은 맹수는 가장 위험한 법이며 강태민이라는 맹수는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나가 사적인 감정으로 강태민을 모함했으며 CEO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동정과 의심, 그리고 질투가 섞인 그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유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오면 견딜 수 없는 고독감과 분노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 또한 강태민이 계획한 비열한 공격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었다. 유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문에 해명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더욱 몰두했다. 그녀의 실력과 성과만이 이 모든 억측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였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주 월요일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모든 임원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나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절호의 기회였다. 팀원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발표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발표 전날 밤 모든 데이터와 시연용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서버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야 지친 팀원들을 퇴근시켰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유나를 맞이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밤사이에 메인 개발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고 지난 일주일간 작업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팀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팀장님, 이럴 수가. 백업 데이터마저 접근이 안 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 개발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임원 발표는 불과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몇몇 팀원들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조용히 하고 내 말 들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유나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사무실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이나 절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 대리님은 지금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서 서버실 출입 기록과 지난밤 모든 내부 네트워크 접속 로그를 요청하세요. 김 과장님은 손상된 데이터베이스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팀원들은 각자 맡았던 파트의 로컬 데이터를 최대한 취합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팀원들은 동요를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 자신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서버를 마비시킨 원인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비상관리자 모드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접근해 망가진 코드 조각들과 에러 로그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고도로 계산된 파괴 행위였다. 누군가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노려 치명적인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로그를 역추적하던 유나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공격이 시작된 내부 IP 주소. 그것은 바로 얼마 전 강태민의 압력으로 기획 1팀으로 부서를 옮겼던 한 신입사원의 자리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민이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치려 한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팀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혼자서 조용히 별도의 보안 서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사보타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3종으로 암호화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1시간 반이 흘렀을까. 발표 시간이 임박해오자 팀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데이터 복구는 더디기만 했다. 바로 그때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수고했어요. 복구 작업은 이제 중단합니다. 그녀의 말에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플랜 B로 가지. 그리고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스크린에는 지난밤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던 프로젝트 시연 프로그램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팀원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유나는 밤새 준비했던 완벽한 데이터와 함께 지난 1시간 반 동안 서버 공격의 모든 증거 자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단순한 성과 발표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까지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넘어 그 공격 자체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임원 회의실, 건지역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서유나가 망신을 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서버다운 사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지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진 프로젝트 시연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녀가 재설계한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빨랐으며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한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찬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유능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리더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유나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띄웠다. 그것은 바로 서버 공격의 출처를 밝히는 로그 분석 자료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회사 내부의 소행이며 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감사팀에 넘겨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태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것은 물론 이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서유나의 모습.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논리 정연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강태민을 향해 쏘아보던 그 강렬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뇌리에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을 봐왔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천재들,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 하지만 서유나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에게는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바위섬처럼 그녀는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흡수해버리는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저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권지혁은 자리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감사팀에 전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서버 공격 사태의 배후를 남김없이 밝혀내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별개로 강태민 팀장과 서윤아 팀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단순한 회사 내부의 사보타주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감춰져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서윤아의 인사 파일은 지극히 평범했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벤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4년 전 아우라테크의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후의 업무 평가는 항상 최상위권이었지만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해온 직원이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 가족 관계란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자, 즈, 서민준. 그녀는 미혼모였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한 줄의 글자가 유난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6년 전에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폭우가 쏟아지던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났던 여자. 그녀 역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의 일은 그의 메마른 인생에서 유일하게 현실감 없던 하룻밤의 꿈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주었던 기묘한 위로의 감각만은 선명했다. 주말에도 권지혁은 회사에 나와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릴 무렵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를 몰아 정문을 빠져나가던 그의 눈에 우연히 한 장면이 들어왔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한 여자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놀랍도록 익숙했다. 서윤아였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아이.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는 도로 한쪽에 조용히 멈춰 섰고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간간히 기침을 했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집중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유나는 그런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회사에서 보았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날카로운 턱선과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6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눈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 순간의 감촉까지.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쥐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서윤아의 인사 파일에 적혀 있던 아들의 이름 서민준,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5살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아떨어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쥔 채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책을 덮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다. 아이는 힘겹게 그녀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권지혁은 그제야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몸이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감기 기운이 아닌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그는 곧장 회사로 차를 돌렸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곧장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바로 권 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질환에 대한 의료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K 유전인자 변이로 인한 선천성 면역 결핍증. 이 병은 권 씨 가문의 남자들에게 드물게 발현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 이 병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보인자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극비사항일세.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말고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서윤아 팀장 아들 서민준 군의 모든 의료 기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위협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민준이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넘겼다. 수많은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진단명, 상세불명의 희귀, 소아, 면역 결핍증. 그리고 첨부된 유전자 분석 결과지에는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KR17 변이인자 양성 반응. 권지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 나갔다. KR17. 그것은 학계에서 권 씨 가문의 유전병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오직 가문의 주치의와 극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아는 코드명.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혼란스럽던 퍼즐 조각들이 일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끔찍하고도 명백한 그림을 완성했다. 서윤아, 6년 전 그날 밤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짊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강태민의 악행 뒤에 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우라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양 끝에 앉은 서윤아와 강태민에게로 번갈아 향했다. 오늘은 서버 공격 사태에 대한 감사팀의 최종 보고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된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태민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도끼 서린 채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발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테이블 상석에서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단순히 강태민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지난 6년간 서윤아와 그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감사팀장의 보고가 시작되었다. 보고 내용은 명백히 강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가 사주한 신입사원의 자백,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의 원본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해 촘촘한 그물처럼 조여오고 있었다.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태민을 향한 비난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강태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건 서윤아 팀장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여러분, 저 여자의 실체를 아십니까? 자신의 불행한 사생활을 무기 삼아 남의 동정심을 얻고 뒤에서는 온갖 권모술수를 부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물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동료를 짓밟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여자라고요. 그의 폭언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보았다. 한 개인의, 특히 어머니로서의 삶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선 비열한 인신공격이었다. 강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다. 저런 사생활이 문란하고 불안정한 여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저 여자가 CEO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유나의 반응을 기다렸다.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에 차서 반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강태민의 마지막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말이 끝나고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강 팀장님의 개인사에 대한 관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가십거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회의실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팩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강태민이 지난 3년간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예산 집행 내역과 외부 업체 계약서 목록이었다. 그리고 유나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의 비리를 하나씩 대중 앞에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는 블루웨일이라는 업체는 강 팀장님께서 핵심 기술 개발 파트너로 선정한 곳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는 이 업체에 총 50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주소지는 폐업한 인쇄소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는 강 팀장님의 친인척입니다. 즉,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추적 자료가 나타났다. 임원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유나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강태민이 경쟁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조작한 원본 로그 파일까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강태민은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분노의 차고함을 질렀고 몇몇은 당장 강태민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조용.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을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강태민 씨, 당신을 오늘부로 아우라테크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게 입을 다문 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다음 말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태민 씨가 서윤아 팀장을 그토록 비열하게 공격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직원의 비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서윤아 팀장의 아들, 서민준 군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권지혁과 서윤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태민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의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서윤아 역시 충격에 휩싸여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지혁이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그녀와 아들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아이 때문에 조롱받던 그녀는 이제 세상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의 폭탄 선언 이후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그들의 뇌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들이 그저 아이 딸린 여직원이라며 수군거리고 동정했던 서윤아의 아들이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단 한 사람이었다. 세상이 뒤집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 보안팀을 불러서 강태민 씨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게. 그리고 즉시 법무팀을 소집해서 횡령, 배임, 정보 유출,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던 강태민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갔다. 강태민이 사라진 후 권지혁은 남은 임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소문이 단 하나라도 제 귀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자리는 없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고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제왕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파하고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권지혁과 서유나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유나는 아직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멈춰섰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당신과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 6년간 당신이 혼자서 겪었을 모든 시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 그는 그녀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나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의 사과를 받자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도 제 아이를 빌미로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겠죠.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봐, 혹은 내게서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권지혁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게 싸워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때의 나였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나는 오만했고 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가 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과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준이의 치료.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서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을 낫게 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맹세였다. 유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자신을 향한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아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만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 아우라테크는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강태민과 그의 파벌에 속해 있던 모든 인물들이 대대적인 감사를 받고 회사에서 속간해졌다. 부패한 관행들은 뿌리 뽑혔고 무능하고 아첨만 하던 임원들은 실력 있는 인재들로 교체되었다. 권지혁의 결단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회사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이 돌았고 직원들은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새로운 조직 문화에 환호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유나가 있었다.
며칠 후 권지혁은 서윤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한 장의 인사 발령장을 내밀었다. 전략기획본부장 서윤아. 그것은 기존의 팀장 직급을 몇 단계나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회사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윤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는 자리가 아니오. 당신이 지난 몇 주간 보여준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보상이지.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하오. 그의 말은 윤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동정이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쟁취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발령장을 받았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회사 전체에 그녀의 승진 소식이 공표되었다. 아이 때문에 조롱받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윤아는 오랜만에 아들 민준이를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기분이었다. 물론 앞으로 권지혁과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민준이의 숨소리는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이제 다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칠흑 같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듯 서윤아의 삶에도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를 짓누르던 회색빛의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희망이 가득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민준이에게서 나타났다. 아우라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준이는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VIP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권지혁은 미국과 독일에서 가장 저명한 유전 질환 전문 의료진을 비밀리에 초빙했다.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밤마다 힘겹게 기침을 하거나 미열에 시달리지 않았다. 체계적인 치료와 맞춤형 신약 덕분에 아이의 면역 체계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창백했던 아이의 뺨에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야외 활동도 가능해졌다. 윤아는 병원 정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으며 뛰어노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아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윤아 자신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우라테크의 신임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녀의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소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다. 그녀가 주도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는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보수적이었던 회사의 조직 문화는 그녀로 인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직원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권지혁 역시 변하고 있었다. 일에만 미쳐있던 냉혈한 CEO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아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는지 이제는 먼저 그의 품에 안기며 재롱을 부렸다. 권지혁은 아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자신의 초상화를 지갑 속에 소중히 넣고 다니며 회의 중간에도 몰래 꺼내보며 미소 짓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민준이의 부모라는 책임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병원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처럼 꾸며진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거실에 누워 영화를 보았다. 그 속에서 유나는 냉혹한 CEO가 아닌 서툴지만 다정한 남자 권지혁을 보았고, 권지혁은 강인한 본부장이 아닌 여리고 따뜻한 여자 서유나를 발견했다. 어느 늦은 밤 잠든 민준이를 확인하고 거실로 나온 유나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권지혁을 발견했다. 그의 앞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그녀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하오. 만약 우리가 6년 전 그날 밤 서로의 이름을 물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의 목소리는 씁쓸한 후회에 젖어 있었다. 유나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우린 너무 어리고 상처투성이었으니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겠죠.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소. 민준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도 내가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을 거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있잖아요. 민준이의 첫 자전거 타기, 첫 입학식,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처음들을 함께 해주면 돼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권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만 같았다. 유나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소? 민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남자가 될 기회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몇 달 후 민준이는 마침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다. 그날은 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들은 햇살이 가득한 교회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민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주말 오후 정원에서는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권지혁은 서툰 솜씨로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유나는 테라스에 앉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던 민준이가 마침내 혼자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다. 아빠, 나 혼자 탔어요. 엄마, 봤어요?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외쳤다. 권지혁은 아이보다 더 기쁜 얼굴로 달려가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유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두 남자를 꼭 껴안았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 싱그럽게 울려 퍼졌다. 아이 때문에 조롱받고 절망했던 어두운 과거는 이제 완벽한 행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 여자의 강인한 모성애는 세상을 뒤집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성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었다. 차가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한 남자는 자신의 핏줄을 통해 비로소 삶의 온기를 배웠다. 그들 가족 앞에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새벽이었다.